그래서 암기로 중학교 성적을 유지했던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망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부 방법이 바뀌지 않으면 고등학교 가서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녀분들의 공부 고민 해결해드리는 저는 공부요정입니다. 자, 벌써 1년의 절반이 흘렀네요. 네, 이제 순식간에 흐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중3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을 위한 영상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영상은 꼭 중3 자녀를 두신 분들 뿐만 아니라 중학교 1, 2학년 자녀를 두신 분들도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많은 중3 부모님들께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중3 2학기는 좀 신경 덜 쓰고 아예 여름방학 때부터 고등학교 준비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예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왜 예스라고 말씀을 드리는지는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특목자 사고 가는 아이들은 2학기까지 성적이 반영되니까 그 아이들은 당연히 2학기 내신까지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중3 아이가 왜 여름방학부터 고등과정을 준비해야 되는가? 공부의 양과 질이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중학교 공부는요, 양도 별로 많지 않고 깊이도 깊지 않기 때문에 암기만 해도 소화가 돼요. 시험을 잘 볼 수 있습니다. 평균 90점, 95점 받는 아이들 중에는 그냥 암기만 해서도 그게 가능한 학생들이 생겨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가면은 암기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개념과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암기로 중학교 성적을 유지했던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망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부 방법이 바뀌지 않으면 고등학교 가서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의미 때문에 고등학교 공부를 여름방학부터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학교 공부 방법을 버리고 고등학교 공부 방법을 익혀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여름방학 때부터 고등학교 과정을 준비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중3 여름방학 때 반드시 익혀야 될 고등학교 공부 방법 핵심 2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익혀야 될 방법은 뭐냐?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성실성입니다. 매일매일 학습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는 했다 안 했다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하루라도 학습을 하지 않으면 항상 뒤처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공부하는 성실성,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 우리 아이가 매일매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에 많은 양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2번째는요, 이해와 사고를 바탕으로 한 깊이 있는 학습입니다. 제가 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과학입니다. 중학교 과학은요, 과학 교과서 하나에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어때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통합과학이라고 그렇게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다 어떻게 돼요? 물리 따로, 화학 따로, 생물 따로, 지구과학 따로 다 따로따로 나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심화가 되거든요. 물론 내용은 중학교 때 배웠던 그 개념이 기본으로 따라와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깊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중학교 때 공부하던 방식대로 암기로 이거가 소화가 되느냐? 절대로 안 됩니다. 시험 문제도 그렇게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개념과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고를 통해서 뭔가 깨닫지 않으면 고등학교 과정의 공부를 소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이해와 사고를 바탕으로 한 학습법, 이런 학습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여름방학 때 어떤 과목을 얼마큼 공부할 것이냐, 요것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요거는 약간 성적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상위권은요, 평균 95점 이상인 학생을 상위권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반에서 아마 한 2-3명 정도는 95점 이상 평균을 받을 거예요. 그죠? 한 반에 지금 한 25명에서 30명이니까 비율로 따지자면 한 10%거든요.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그대로 가면 1, 2등급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상위권이 그러면 고등학교 기준으로 2등급 정도까지를 상위권이라고 하니까 중학교로 내려오면 평균 95점이 상위권이다. 그리고 중위권 아이들은 평균 90점 정도. 90점이 안 되면 하위권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중학교에서는. 자, 그렇다 그러면 상위권 아이들은 여름방학 때 무엇을 하느냐? 그냥 고등학교 수학 과정을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 앞서는 과정을 하셔도 될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2학기 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3학년 2학기 거에는 피타고라스라든가 원, 삼각비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중3 2학기 때 이 내용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가서 도형의 방정식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 이런 것과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삼각비가 나오고 더 이제 지나가면 기하 쪽에서 이제 공간종이라든가 공간좌표 이런 것들의 기반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3학년 2학기 수학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그거를 소화하고 난 다음에도 여력이 있다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과정을 공부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범위는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때 우리 상위권 아이들은 오답 노트를 꼭 한번 만드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요거까지 좀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영어를 공부할 때, 우리 상위권 아이들이 영어를 공부할 때는 구문 분석하는 형태로 공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구문 분석이라는 거는 문장의 주어와 동사, 목적어, 보어, 그 다음에 뭐 부사어, 그 다음에 주절과 종속절의 관계, 이런 것들을 구분하면서 분석하면서 공부하는 게 구문 분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위권입니다. 중위권은 중3 2학기 수학에 집중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3 1학기 거가 좀 부족했다 그러면 그거부터 해서 중3 2학기 거의 현행, 저는 이제 다음 학기 한 학기 정도 공부하는 거 현행이라고 보는데 그 현행에 집중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이때 중요한 학습 습관은 수학 풀이 연습장을 반드시 습관을 좀 잡아주세요. 자,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문법을 잡아야 됩니다. 중위권 아이들은 문법이 좀 탄탄해야 고등학교 가서 크게 무리 없이 독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2학기 국어, 그 다음에 사회과학 교과서를 읽어보는 겁니다. 긴 글로 된 그런 문장들을 읽고 내용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2학기 성적을 좀 잘 받아야 자신감 있게 고등학교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2학기 때 정말 자신의 최고의 커리어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 때 조금 일찍 내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하위권 학생들은요, 교과 과목을 직접 공부하기보다는 국어 어휘력, 그 다음에 영어 단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집중해 줬으면 좋겠고, 수학을 한다 그러면 후행, 1학년 때, 2학년 때 배웠던 거, 3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거 위주로, 특히 1학기 때 배웠던 거, 수화연산, 방정식, 부등식, 그 다음에 함수와 그래프, 이런 것들 중심으로 공부를 다시 한번 하게끔 해주시는 게 좋아요. 국어도 뭐 여러 작품 뭐 다루거나 문제 풀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어휘만 공부를 시켜주세요. 영어도 듣기, 뭐 문법, 독해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영어 단어만 외우게 해주세요. 영어 단어만 한 것만이라도 제대로 외우면 2학기 때 영어 실력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3 아이들 이번 여름방학부터 고등학교 준비해도 되냐 안 되냐? 됩니다. 다음 뭘 준비해야 된다? 공부하는 방법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핵심 두 가지는 뭐다? 매일 학습하는 거, 그 다음에 깊이 있게 학습하는 거.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 내용은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고 도움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바로 받아보고 싶다 그러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녀들의 공부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공부요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